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역 공부합시다. 오늘은 29번째 기 중수감께 개성으로 보면 상계도 감이고 하계도 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묵을 중자가 거듭될 중으로 쓰였죠. 그래서 감수, 중수, 감이다. 문왕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습감, 유부, 유심형, 행유상이라. 이게 익힐 습자인데 여기서 거듭될 습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감이라는 것을 거듭된다. 감이 거듭된 것이다. 유부, 믿음이 있다. 유심형, 여기서 바라사로 해석을 하면 마음을 굳게 해서 믿으면 형통하다. 즉 운영이정, 천지지도를 믿으면 형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행유상이라 숭상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게 숭상할 상사인데 여기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도 보죠. 그래서 구원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걸 가지고 공자께서 상활 습감 중험야라, 이 습감이란 것이 중험야라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될 중자로 해석이 되면 위험함이 거듭됐다라는 것이죠. 이 습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루이 불령이라, 물이 흐르는데 차지를 않는다 이거죠. 이게 찰령자에도 아니 부리니까. 그 다음에 행함냐, 위험이 험함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부실 기신이라고 그랬어요. 험함이 있어도 그 믿음이 이렇게 이룰시니까 믿음이 잃지 않으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이 행함도 펼쳐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심형, 그래서 유심형을 이 문왕께서 이야기한 것을 또 해석했죠. 이게 뭐라고 했냐? 이로써 강중야라 그랬네요. 이 강중야는 개상을 보면 이효하고 오효가 강이죠. 이게 양괴니까. 그래서 이 군자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중 성인 지도가 여기서 이제 중을 얻었다는 얘기죠. 강중. 다시 이야기하면 양계를 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중을 얻었다는 것이 유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행유상이라. 행유상, 아까 이야기 행유상을 설명하고 있죠. 행유상은 나아가는 공이다 그랬네요. 왕유공이니까 가랑자네요. 유 있을 유 공공자죠. 그래서 나아가는 공이다 그랬어요. 행유상은. 그 다음에 내가 또 부연 설명했죠. 천엄, 하늘의 위험함은, 험난함은 불가승야라. 이거 오를승, 높일승, 이게 그러니까 불가승자라니까 절대적으로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험을 또 설명을 했죠. 지험은 산천구릉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위험함은 온 산천이 구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과, 그러니까 온 천하가 만물이 이제 험난함에 휩싸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부연성을 하늘과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하늘은 험난함이 높고 커서 어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불가승야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죠. 왕공 설험. 왕성인이 이 위험함, 그러니까 험함, 이게 베풀설이니까 험함을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극이 나라국이니까 낙국가를 수호하는 것이다. 왕공이 험함을 설계해서 이로써 국가를, 나라국이니까 국가를 방어, 수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했어요. 위험이 오기 전에 미리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정치 상황을 보면 위험이 없는데
윤관한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사람은 반대로 평화한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버리장머리 없는 대통령이 나타났죠. 우리나라에. 이게 21세기에. 그래서 나라가 세계적으로 완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왕공이란 이 임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험함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국가를 방어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도 흠지 시용이라 시의성, 여기서 조역에서 이야기한 떼시자는 시의성 아니에요. 그때 마땅함. 그래서 이 험함을 방어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이렇게 때를 맞춰서 해야 한다 이거죠. 아무 때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 험함을 그때 마땅함으로써 이용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마 질 나가면 미리 준비를 해서 얕은 데는 보강을 하고 또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또 소나무도 넘어질 수 있고 전봇대도 넘어지니까 그걸 딱딱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해라. 이게 시의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대의제 그것이 대단히 크도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마지막으로 감탄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초요부터 또 공부를 해봅시다. 초요 초6은 습감 2부 감담중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익힐 습인데 거듭될 습으로 해서 그래서 구덩이가 거듭돼 있다. 또한 2부니까 또 안에 들어온 것이 구덩이 속에 또 구덩이가 있다. 그래서 흉하다.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 들어갔더니 또 수렁이 있어가지고 퍽 빠지니까 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태를 보면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을 일으켰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혼란스러운데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또 동체 착륙하다가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사람이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죠. 그렇게 험난함이 겹친다는 이 뜻이죠. 이게 감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역사상으로 이야기해보면 서백이 감옥에 들어가 이제 육으로 달아났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상나라 문정이 서백 부친을 모함해갖고 똘들이 모함해가지고 이제 서백이 문정한테 살해당했죠. 그래서 서백도 또 감옥까지 집어넣는 간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살해당한 것이 이 구덩이고, 그 다음에 본인도 감옥에 간 이 구덩이 담자 써가지고 본인도 감옥에 간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구덩이 담을 써서 연속적으로 험함이 있다 이것을 표현했죠. 초육에서. 그래서 초육의 계상에 우리가 은께에서 보면 수양하고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을 쌓을 나이라 10대라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이 구덩이에서 열심히 돛 닦고 그래야죠. 초유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9.2는 감류. 구덩이가 있다. 험하다. 그것이 감류라는 것이 이 험함이 있다는 거죠. 감이라는 것이 험함이 있다. 왜 구소득이다. 이것도 역사상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가죠. 감옥에서 험난함이 있지만 구하여 이 작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역사상으로 보면 상나라 문정이 죽고 문정이 죽어가지고 이제 서백이 문정이 죽고 제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제열은 이 서백하고 약간 많이 친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열 왕이 이제 서백을 컴백시킨 그 현상을,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 이 소득이란 말이 이해가죠. 그 사람을 구해서
조그만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63은 내지, 감감흠, 차, 이게 침이죠. 목침 침. 그 다음에 이부, 감, 담, 용, 물용, 절대부정사 만물물, 술용이죠. 여기서 보면 올레자, 갈치자가 여기서 대명사로 쓰였다 보죠. 그가 온다. 어떻게 오냐? 험난함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보면 같은 글자를 이렇게 반복 쓰면 이게 더 강조함을 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이 험함이다, 구덩이가,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차죠. 이게 또 뭐하다. 이게 이제 이 목침이 여기서는 이제 이 주역에서는 보면 가로막다로 뜻을 써요. 그래서 나가면은 안 되는 걸로 쓰였다. 그래서 이부, 감, 담, 물용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 구덩이 속에 또 구덩이가 있다. 아까 아버지가 죽고 또 본인도 감옥에 가는 그런 게 이루어졌다. 아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이야기하면 윤곽가 내란을 일으켰는데 또한 공항에서 또 비행기가 고향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 그걸로도 겹친 위험이죠. 그때도 설명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된다. 물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는 중주, 괴이, 용부, 납, 약, 자유, 종부구라. 이게 술통주, 술이죠. 술 담은 그릇이라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술 담은 그릇이, 그다가 이것이 제그릇, 그러니까 두이자, 이게 또 용부, 질그릇을 이야기하죠. 이 장군부자가. 그래서 질그릇을 제기 2개를 써서, 질그릇 2개를 써서, 그 다음에 약간 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밭을 묵불량이니까 이것을 준비를 했더니, 바쳤다는 것은 이제 이 술하고 이 말하자면 반찬이죠. 쉽게 얘기하면 술안주, 간단한 술안주란 얘기죠. 질그릇에다가 쓴 2개의 술안주와 그걸 가지고 바라지창 유니까 이건 여기서는 이 서로자가 뭐뭐스로 쓰였죠. 그래서 이 받침으로써, 이 바라지창으로서 이제 지려냈다. 이 바라지창유라는 것이 그 방에 들어가면 큰 문이 있지만 또 옆에 또 쪽문이 있거나 아니면 좀 물이 가슴 높이에 조그만 창틀이 있죠. 그런 방이 창문이 있잖아요. 그 바라지 창으로 이러한 이 술안주와 술을 가지고 들여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끝내 허물이 없다. 이것을 이제 제사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제사도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는 냉장고 없기 때문에 이제 여름 제사, 이런 봄 제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천자에다가 제사 지낼 때도 아마도 그때 당시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 이 바라창도 조그만 문이니까 이렇게 검소하게 차려가지고 그래서 천지지도로서 기도를 하니 끝내 가서는 무구하다 이렇게 해석도 되죠. 그래 그 제를 지내는 그 명칭이 있는데 그 예기 왕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천자 제우 종묘 지제라 그래가지고 봄제사를 춘일표 아니면 봄제사 약 써가지고 춘알 일이 아니라 춘알 박 약 그래서 이제 봄제사 약을 써서 춘왈 약이라 이렇게 되고 또 열불박을 써가지고 춘왈 박이다. 또는 이제 여름제사는 하왈제 그리고 가을제사는 추왈상 동절기 제사는 동왈증 이렇게 해서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호는 감불령 험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경할 지죠. 지기평 평평하게 이루어졌다 하므로 무구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험난함이 이제 메꿔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평평하다 이거죠. 이게 평화론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것은 무왕이 이제 상을 면하고 난디 이제 성왕과 주공이 이제 그때 당시에 상감낭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압하고 이제 평정을 이룬 그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육은 계용, 휘묵, 치우, 총극이라 삼세불득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곱이 빛날 흰데 이것은 이제 세곱, 이게 나목자는 두겹. 그러니까 이 끈을 가지고 두 겹, 세 겹으로 꽁꽁 꽈가지고 걸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꽁꽁 꽈가지고 이 둘치니까 뒀다는 얘기인데 뭘 뒀냐? 이 가시덤불. 이게 멧돼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일총이고 그래서 그걸 뚫뚫 몰아가지고 가시덤불에다가 뒀다. 그래서 삼세, 이 삼세라는 것은 이게 영혼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게 지역에서는 삼자를 오래 세월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뚫뚫 말아서 끈으로 뚫뚫 말아서 가시덤불에다 넣었으니 불득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흉하다 이렇게 했죠. 이 상육이라는 것이 항용 유해 아니에요. 나가면 후회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새끼를 꿔가지고 뚫뚫 말아서 이 가시덤불에다 뒀다. 영원히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얻는 것이 없으므로 흉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주나라의 말에 이제 여왕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게 이제 국인들이 이제 아주 폭정을 일으켜가지고 왕에서 여왕이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도망간 일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폭도들이 여왕 아들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소공이라는 지혜 있는 신하가 아들을 감춰가지고 나중에 여왕 죽은 뒤에 걔가 이제 왕위를 올랐다 그래요. 걔가 이제 선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중천 범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상육은 이게 항용 유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처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폭도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왕들이 꼭 말년에 왕조가 망할 때가 보면은 꼭 마지막 왕들이 그렇게 폭정을 한다든가 계집에 또 주색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죠. 자, 오늘도 주역 29번째 개 중수감계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누차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멋진 해석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